혹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 뭔지 모르겠어서 고민이다. 아니면 뭐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 뭘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다. 아니면 자유롭고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낭만이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트코치입니다. 여러분 다들 지난 한 주 또 낭만 가득하게 보내셨나요? 한국어 공부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라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정말 입버릇처럼 내뱉고 또 그 말 그대로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미친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어떤 저의 마음가짐의 뮤즈와 같은 분인데요.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중간중간 이분의 공간에 제가 직접 다녀온, 그래서 방문해서 촬영해온 장면들도 있으니까 재밌게 오늘도 팟캐스트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한, 도전, 좋아, 가는 거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바로 이분, 노홍철입니다. 연예인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호 체험을 하고 대한민국 최초로 그 F1 포뮬러 1 경기 아시죠? 차 레이싱 하는 거. 그 경기 VIP 패독 클럽에 초대를 받고 또 아이스크림에 빠져 벤앤제리스 본사에 가서 이제 벤앤제리 회사 대표님들과 청춘과 낭만과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거침없이 잠자는 사자의 털을 건드리고 초콜릿 중독에 걸려서 치약을 개발했고요. 가장 높이 사는 실행력이라는 가치를 이렇게 새긴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자신의 얼굴로 도배된 카페를 만들어낸 이 사람, 노홍철. 바로 한국의 긍정의 아이콘, 또라이의 아이콘, 노홍철입니다. 낭만 한국어 팟캐스트.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이브의 장원영 님이 더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장원영 님이 럭키비키로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항상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원형적 사고라는 말을 유행시켰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에선 여러분, 이 럭키비키 이전에 럭키홍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에서 봤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막 저질 댄스를 추는 그 미친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노홍철 씨인데요. 그런데 일단 노홍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도전은 이제 한국의 전체 예능 역사에서 그냥 절대적인 넘버원, 그냥 레전드라고 불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예능 버라이어티 쇼거든요. 2005년부터 13년 동안 매주 토요일 저녁에 방영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종영한 지 8년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 한참 방송 중이던 때는 뭐 2005년, 2010년, 2015년 이러니까 거의 15년이 지난 일이에요. 10년, 15년이 지난 일이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지금까지도 유튜브에 영상을 편집할 때도 또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꾸밀 때도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카카오톡 이모티콘 쓸 때도 무한도전 짤을 사용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K 콘텐츠들을 많이 익숙하게 접하셨더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진짜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는 무도런이라고 해서 무한도전 마라톤도 열렸습니다.
이렇게 종영한 지 8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는 그냥 한국인에게는 정말 정말 영향력이 큰 그런 TV 프로그램이 바로 이 무한도전 인피니트 챌린지라는 무한도전인데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무한도전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바로 무도키즈라는 표현입니다. 무도, 무한도전을 줄여서 한국은 무도라고 부르거든요. 이 무도랑 키즈라는 게 합쳐진 단어인데요. 너 무도 키즈야? 나도 무도 키즈지. 이렇게요. 이 무한도전을 보면서 자랐다는 걸 젠지, MG 이렇게 이 세대를 나타내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무도 키즈라고 불러요. 비슷한 예시로 요즘에는 런닝맨 키즈라는 것도 있어요. 이 무도 키즈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넓은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방송을 방영할 때 정말 초등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어느 정도 나이가 지금의 저와 같은 그런 나이가 있으신 그런 분들도 계셨을 테니까 그 첫 방송을 하고 지금 거의 20년이 흘렀으니 그 기간 동안에 이미 50대, 60대가 되신 분들, 성인이 된 이제 20대, 30대가 된 친구들 다 아우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유행을 다시 하니까 무도가 종영이 다 지난 후에야 지금에야 다시 무도를 찾아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다 어떻게 보면 다 이 모든 세대가 무도 키즈인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이제 어떤 특정 세대만 공유하는 문화라든지 말투 유행하는 거 유머 이런 게 다 달라서 좀 대화가 잘 안 통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세대 차이 난다라고 말하거든요. 80년대생이랑 2000년대생이랑 듣던 노래도 다르고 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무한도전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세대 차이를 없애주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이 무한도전이 종영을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한국 예능 중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놀면 뭐하니가 어떻게 보면 막 오피셜한 건 아니지만 이 무한도전의 후속처럼 하고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무튼 이 노홍철은 무한도전 멤버예요. 그래서 이 무한도전 때 대중들에게 좀 엄청나게 알려진 거고요. 노홍철은 여러분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우리가 뭔가 이렇게 표현할 때 대한민국 뭐뭐상 이렇게 하거든요.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대한민국 초콜릿 역사상, 대한민국 팟캐스트 역사상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좋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노홍철은 대한민국 예능 역사상 최초로 돌 플러스 아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여기서 장본인은 어떤 사건이나 일을 일으킨 당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돌 플러스 아이는 또라이에서 온 말이에요. 또라이 아세요, 여러분? 또라이는 원래 좀 나쁜 말인데 약간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 보고 또라이 같다고 하거든요. 걔 완전 또라이 아니야? 하거나 이건 좀 보너스로 알려드리는 건데 대구에서는 이제 사투리로 똘비 아이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제 사투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또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어떤 어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약간 돌아있다? 어디가 좀 돌아있다. 이런 식으로 돌아있다에서 발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또라이라고 말할 때는 약간 이런 제스처가 들어가는데요. 쟤 완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요. 그래서 저 진짜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는 막 유행어가 You had 빙빙? You had 빙빙? 막 이런 거였어요. 너 머리 돌았어? 너 또라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노홍철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또라이 같았던 거죠. 노홍철은 진짜 어떤
아주 나쁜 의미로 또라이 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진짜 독창적이고 예측할 수 없고 돌발 행동도 하고 근데 뭔가 되게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 흥도 많고 뭔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 방향으로 이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 거였죠. 근데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 MBC라는 공중파 방송에서는 이 비속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노홍철이 "전 아이돌이에요." 이렇게 멘트를 쳤는데 거기에서 그 같은 이제 MC였던 유재석이 아닌데요.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돌 아이 아니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 점점 돌 플러스 아이라는 돌 아이가 생기게 됐고 방송에서 대놓고 또라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할 수 없으니 좀 순화해서 이제 돌 플러스 아이라고 이제 자막에 계속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노홍철은 자기 자신이 이런 돌 플러스 아이라는 걸 인정하고 방송에서 대놓고 코리안 도라이 테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도라이 오디션을 이 무한도전에서 전국적으로 모집해서 그런 에피소드를 열었어요. 정말 곳곳에 한국의 곳곳에 숨어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똘끼를 뽐내려 출연했죠. 이 똘끼가 이런 또라이와 끼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그래서 "쟤 좀 똘끼 있다." 약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조금 웃길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똘끼를 뽐낸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안 도라이 콘테스트에 출전을 했어요. 실제로 염따라고 하는 지금 뭐 쇼미더머니나 뭐 고등 래퍼 같은 그런 한국 힙합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해진 힙합 래퍼가 있는데요. 이분이 2013년도에 방탄소년단 BTS의 신인 방탄왕이라는 프로그램 MC도 보고요. 했는데 그분의 첫 이 방송의 시작이 바로 이 도라이 콘테스트에 참가했던 그 참가자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이 도라이 콘테스트를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정말 상상도 못한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진짜 또라이들이 많구나 생각을 하고 결국 더 못 보겠어서 껐어요. 막 개그맨 오디션처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셨고 아무튼 그랬는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 노홍철의 도라이적인 면모는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상한 막 춤을 추고 식초를 들이붓고 막 마시고 까나리 액젓을 마시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노홍철의 돌 플러스 아이적인 면모는 하고 싶은 걸 하는 자유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뭔가 탈출구를 찾아내는 무한 긍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상한 게 아니라요. 어떤 것들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들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뭔가 파격적인 패션 스타일을 고수한다거나 떠들기 좋아하는 그런 본인의 성격 그대로 거침없는 입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한겨울에 이제 그 눈밭에서 막 우통을 벗고 이 막 눈을 막 뒤집어 씌우고 얼음 무더기를 막 이 차갑게 몸에 다 뒤집어 쓰는데도 막 하하하 호호호 웃으면서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웃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말을 외친다거나 그냥 어떤 힘든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허허허허 진짜 웃을 상황이 아닌데도 하하하하 웃어버리는 그런 거요. 하다못해 이제 한국은 여러분 분단 국가예요. 북한과 남한이 아직 전쟁 중인 휴전 상태죠. 전쟁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의 모든 남성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입대를 해야 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타의로 국가의 어떤 의무를 지기 위해서 군대를 2년 동안 들어가야 하니까 그 군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어려운 일인데 노홍철은 이제 입대하기 하루 전날 너무 설렜대요. 아싸! 2년 동안 밥도 공짜로 주고 총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그렇게 좋은 캠핑에 간다 이러면서요. 군대 안에서 선임들이 막 괴롭힐 때도 그냥 맞으면 맞을수록 하하하하하 또 이렇게 웃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뭔가 눈치 보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웃음으로 대처하고 나쁜 것들을 어떻게든 긍정 회로를 돌려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내는 이런 것들이 바로 노홍철의 도라이적인 면모였던 거죠. 노홍철이 대학생 때부터 꾸준히 창업을 했거든요. 방송인이기 전에 사업가였다는 건데요. 사업을 하려면 이제 사업자 명을 정해야 하잖아요. 뭐 유튜브 채널에 이름 정하는 것처럼요. 근데 노홍철의 사업자 명이 이래요.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처음 낸 게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 그 다음 주식회사 노홍철 천재. 마지막은 이제 최근에 낸 사업자 이름인데 넌 커서 뭐 될래 했는데 뭐가 된 노홍철. 이 사업자 명만 봐도 어떤 돌 플러스 아이인 그런 건지 아시겠죠? 지금의 노홍철은 여러분 많은 청춘들의 워너비이자 또 롤모델이고 또 많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성공한 사업가이자 전 세계를 누비며 여행을 다니는 그런 여행가이지만 노홍철은 원래 가망 없는 청년이라는 말을 듣던 문제아였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24살이 될 때까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랑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난 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난 뭘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뭘 하면 어울릴 것 같아? 어때? 뭘 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다들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넌 가망이 없어. 가망이 없다는 뜻은 앞으로 미래가 가능성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그냥 앞이 깜깜하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가능할 때 가, 그 다음에 희망하다, 희망찬, 희망하다 할 때 망, 이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노홍철은 그냥 공부도 못하고 까불고 떠들기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그런 말 많은 시끄러운 웃음 많은 그런 학생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노홍철에게는 학벌 콤플렉스 같은 게 있었는데요. 왜냐면 노홍철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의 부장님이셨고 또 형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연세대, 카이스트, 학사, 석사, 박사 이렇게 완전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고 해요. 가족이 다 그런 문화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콤플렉스가 생긴 거죠. 그런데 노홍철은 거기에서 나는 왜 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또 슬퍼하고 멈춘 게 아니었어요. 자기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하고 보니까 자기가 놀 때 다들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 내가 노는 동안 다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저렇게 성공했구나, 저렇게 잘 나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노홍철도 자기가 잘한 거, 자기가 열심히 한 거, 자기가 제일 잘하고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제가 공부한 걸로 성공했으면 난 놀았으니까 논 걸로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공부한 시간에 내가 놀았으니 반대로 내가 놀았던 시간에 저 사람은 공부를 한 거다. 그러면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만큼 나만큼은 못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는 주변에 못 노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나 소개시켜줘. 내가 컨설팅 해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형이 이제 카이스트에 다닐 때 MT를 가게 됐어요. 이 MT는 이제 한국의 대학교의 문화인데요. 원래는 이제 멤버십 트레이닝의 약자지만, 그냥 1박 2일로 날을 잡아서 과 사람들이 다 같이 조금 더 친해질 겸 어디 놀러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MT 프로그램을 짜고 뭐 이렇게 진행하고 하는 걸 노홍철이 도와준 거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말하는 거니까 MC도 보고 하면서요. 그렇게 처음 2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리고 그 노홍철은 거기에서 시작점을 맞이한 거죠. 이게 되네 하고요. 그 뒤로는 이제 어떤 기회라도 만들어서 모든 걸 다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무작정 꿈과 모험의 홍철동산이라는 사업자를 내서 잘 나가는 여행사에 만나줄 때까지 찾아가서 여행 상품을 같이 기획하고 판매해서 실제로 그게 잘 돼서 큰 돈을 한번 만져보고, 또 대학교 축제 같은 게 있으면 제가 MC 할게요. 제가 MC 할게요 하면서 계속 자기가 잘하는 걸 어떻게든 이렇게 다 해보고 다닌 거예요. 근데 물론 남들 눈에는 그냥 쟤 왜 저래? 하는 그런 모습이었을지더라도요. 그냥 그렇게 계속 자기의 뭔가 그런 저음을 하나씩 다 찍고 흩뿌리고 다닌 거죠.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 이거 좋아해. 내가 잘하는 건 이거야. 공부는 못하지만. 그러다가 한 방송사, 대한민국의 좀 큰 한 방송사 작가 눈에 띄게 되어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방송 VJ로 첫 방송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 VJ가 당시에 하던 일이 뭐냐면 카메라 하나 들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인터뷰하고 이러는 거였거든요. 그 떠들기 좋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막 웃음이 넘치는 그 에너지가 있으니 얼마나 시청자들이 보기에 새롭고 또 신선하고 재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에 계속 밟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첫 프로그램의 제목이 또 웃긴 게요. 닥터 노의 즐길 거리였거든요. 학벌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진짜 닥터가 될 순 없으니 이렇게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그 하얀 가운을 입고 자기를 닥터 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대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진짜 노홍철다운 긍정적인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렇게 방송계에 발을 들이고 어떤 걸 느꼈다고 하냐면요. 자기는 그렇게 학교 다니는 내내 떠든다고 구박받고 가망 없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는 이 TV에 나와 보니 떠드는 걸 잘한다고 돈을 주더라는 거예요. 또 최근에는 또 많은 여러 이제 기업들이 강연 요청을 해요, 노홍철에게. 그러면 1시간 동안 떠들어 달라고 돈을 주면서 노홍철한테 부탁하는 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냥 매일 혼나던 것도 어떻게 보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또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게 됐다는 거예요. 노홍철은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뭘 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하는 청춘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사람은 분명 누구나 필살기 하나는 있다고요. 그게 설령 겉으로 보기에 뭐 능력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그래서 잘하는 거 하나는 누구나 있을 거라고 해요. 사실 24살이 뭐예요? 난 뭘 좋아하지? 뭘 먹고 살아야지? 이 질문은 나이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평생 갖고 가는 질문 같아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당연히 인간이라면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선택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 더 좋잖아요.
약간 그 노홍철이 친구들한테, 자기랑 친한 친구들한테 계속 역으로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게 정말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을 때 제3자의 시선을 빌려보는 거죠. 대신 저는 "나 뭘 좋아하는 것 같아?" 이 질문보다는 "언제 내가 떠올라? 언제 내가 생각나?" 이런 질문으로 한번 바꿔보는 걸 추천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제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렇게 뭔가 직접 물어보기가 조금 부끄럽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 친구들이 나를 찾았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던지는 그런 질문에서 힌트를 얻어보는 거예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 관련된 에피소드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한동안 호주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왜냐면 그 호주 여행이 제가 처음으로 몇 달간 이제 돈을 모아서 한 달 가까이 떠난 장거리 여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이 여행에 다녀온 그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남잖아요. 제가 살던 서울과는 너무 다른 모습의 지역이고 또 너무 다른 문화를 겪어 왔으니까.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호주식 카페 이런 데도 막 찾아서 일부러 가 보고 그 향수를 일으키려고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도 막 꼭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살 때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제 뒤에 걸려 있는 이 포스터도 호주에서 찍은 사진이네요. 근데 그때 그렇게 뭔가 남들을 의식하고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진심으로 너무 빠져 있고 너무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어느 날은 그 제가 다니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랑 호주에 여행 가려고 하는데 고객님이 생각났어요. 혹시 뭐 추천해 주실 그런 곳이 있을까요? 이렇게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의아했죠. 에? 나는 호주를 이제 처음 가봤고 막 그렇게 많이 아는 게 아닌데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호주를 이제 다른 지역으로 한 번 더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뜬금없이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채코치야, 나 지금 호주인데 너 생각이 났다. 너의 그 기운을 나도 똑같이 너가 사진 찍은 그곳에서 찍으면서 이어갈게." 아니면 뭐 채코치야, 너가 왜 호주를 좋아했는지 이번에 나도 다녀와 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친구한테 연락이 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또 완전히 깨달은 건 뭔가 제가 여행 다녀온 것들은 당연히 뭐 다들 아는 곳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을 수 있고, 또 호주에 다녀온 기간을 뭐 제 한평생을 합쳐 봤자 뭐 기껏해야 2달 안 되는 그런 시간일 뿐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막 호주, 호주 막 이런 게 보였으니까 호주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저의 그런 단적인 예시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 말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가 잘 아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뭔가 기운이 퍼졌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들도 분명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이 뭐 한국어 하면 아니면 한국 하면 여러분들의 생각나실 거예요. 분명 그럴 거예요. 분명 그런 에너지가 전달됐을 거예요. 노홍철이 청춘 페스티벌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고민 상담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걸 하려면 돈을 못 벌 것 같고 잘하는 걸 하자니 좋아하는 그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청춘에게 고민 상담을 이제 노홍철이 해 주면서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말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뭘 해도 힘든 세상이고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너무너무 힘든 세상인데, 그러니깐 이왕이면 어차피 힘들 거라면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어때? 하지만 너가 좋아한다는 그거를
너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방금 너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뭘 좋아하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런 것들이 너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너의 설명 없이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 무언가를 좋아해야 된다. 그 정도로 그 일을 좋아하는 마음에, 그 감정에, 좋아하는 감정에 자신이 있어야 한다. 그 에너지가 진짜면 주변에 보여줘. 그리고 보여지게 될 거야. 그만큼 좋아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해야 하는 걸 해. 이렇게요. 나는 뭘 좋아해? 난 뭘 좋아해?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사람에게서 그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온다는 거는 진짜 그 감정에 좋아하는 거에 자신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주변에서 그만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계속 너무 좋아서 그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 분명 잘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같은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노홍철은 병적으로 단 걸 좋아한대요. 초콜릿이 그냥 주식이고 빵을 그렇게 많이 먹고요. 그냥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병적으로 초콜릿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단 걸 먹을 때 노홍철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대요. 얘가 미친 듯이 단 것만 먹으니까 얼마나 많은 걸 먹어봤을까? 얼마나 많은 초콜릿을 먹어봤을까? 그러면 얘가 먹는 거면 어느 정도 보증은 되어 있겠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노홍철은 거기서 이제 사업을 또 생각해내요. 홍철 책방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카페를 열었어요. 서울이랑 경상남도 김해 이렇게 두 곳에 있는데 두 곳이 완전 다른 컨셉이긴 합니다. 일단 서울이 본점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서울 여행 오셨을 때 서울에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그냥 오로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로만 그 공간을 완성해놨어요. 노홍철의 이 홍철 책방 슬로건이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리고 재밌지 않으면 왜 해? 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 슬로건에 적힌 그 말을 그냥 말로만 전하면 뭐예요? 진정성이 없잖아요. 뭔가 그냥 꾸며진 그런 브랜딩이 아니라, 노홍철은 그 말을 내뱉는 사람이, 그 말을 내뱉는 그 사람이 실제로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방문한 사람들은 깊이 영감을 받을 수가 있죠. 그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니까요. 보면 특이한 점은 일단 일반 주택을 이제 리모델링해서 개조해서 만들어진 카페인데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어요. 미니 영화관이 카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냥 자기 지인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영화 상영회 같은 걸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카페 안에 그런 영화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한 공간은 관 있죠, 관. 그 사람이 죽으면 들어가는 관. 관이 이렇게 테이블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관 안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해놨고요. 솔직히 죽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잖아요. 너무 슬프고. 그런데 항상 노홍철은 내가 호상으로 죽겠다. 호상이라고 하면 좋은 죽음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항상 늘 그 죽음을 긍정적인 걸로, 그 죽음조차 항상 생각하면서 도전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표현했거나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관이 있으면 그 관이 있는 공간의 천장에 이렇게 고개를 올려서 보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천장에 이걸 붙여놨지 했더니 이게 관에 넣어서 죽기 직전에 이걸 보게 되는 시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내가 후회하는 이 세 가지, 했어야 하고 막 하고 싶은 걸 했어야 하는 그 후회가 되는
순간을 만들지 말자라는 걸 직관적으로 그 공간에 표현을 해 놓은 거죠. 2층으로 올라가는 길에는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장이 쭉 있고 뭐 게스트룸처럼 도미토리 침대가 있는 방도 있어요. 아지트처럼 진짜 뭐 이렇게 지인들이 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도 그냥 카페에 마련을 해 놓은 거예요. 실제로 구독자들 유튜브도 하시거든요. 구독자들을 초대해서 1 박 2일 지낼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카페라고 하는 공간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걸로 다 꾸며 놓고 영감을 받아가려면 받아가라.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뭔가 소비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해점은 경상남도 김해점은 비교적 나중에 생긴 곳이고 제가 안 가봐서 팟캐스트 찍기 전에 주말에 다녀와 봤는데 여기는 서커스 컨셉이에요. 주문은 티켓 박스에서 해야 하고 또 이렇게 정말 그 빨간색 커튼 있죠. 커튼으로 쭉 해놔서 뭔가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놀이동산 노래도 나와요. 놀이동산에 온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주는 곳으로 꾸며놨는데 이 공간의 포인트는 바로 이 드라이브 스루라는 겁니다. 자신의 얼굴을 크게 해서 입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드라이브 스루를 해놨어요. 이 김해점을 기획하고 만들 때 이 드라이브 스루에 대한 반대가 심했대요. 누가 어떤 개인이 드라이브 스루를 하냐 뭐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뭐 블라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들을 하면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만 하지 이렇게 반대가 많았는데 어떻게 그냥 뭐 작게라도 실현을 해보자 이렇게 시도를 한 겁니다. 노홍철은 그냥 이렇게 생각했대요. 망해도 돼. 아니 사실 솔직하게 말하면 망할 확률이 더 높아. 그래도 누구나 살면서 죽기 전에 내가 뭔가 그냥 해보고 싶은 게 있을 수는 있잖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의 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었다고 해요. 홍철 책방의 첫 시작은 철든 책방이라는 거였는데요. 이 철들다의 뜻은 한국에서 이 철들었다는 뜻은 뭔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더 이상 어린애처럼 굴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인데 여기에서 철은 쇠 있잖아요. 뭔가 쇠, 고철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계절이나 어떤 때를 뜻할 때 쓰는 철이에요. 뭐 여름철엔 물놀이 사고에 주의하세요 라던가 요즘엔 옥수수가 철이더라 이렇게 그런 계절, 때를 뜻하는 철이거든요. 그래서 이 철들었다는 건 인생의 어떤 때를 알게 되고 생각이 푹 익어서 뭔가 어른스러워졌다, 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노홍철처럼 끊임없이 뭔가 청춘처럼 어린아이처럼 와 하면서 긍정적으로 이것저것 도전해보고 실패해도 돼 하는 그거를 부정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여러분 쟤는 왜 이렇게 철이 없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이의 시선에서는 노홍철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너무 대책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철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홍철은 너 언제 철들래? 라는 그 말을 이제 다시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노홍철 할 때 철. 이 철이 들어있는 책방. 이 책방에는 철이 있다. 노홍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철든 책방을 이중적으로 노홍철이 철든 책방 이렇게 한 거죠. 언어 유희적으로 본인의 그런 철없는 모습조차 표현을 해냈습니다. 노홍철은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고 말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 노홍철이 왜 갑자기 책방을 열었을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철든 책방이 지금처럼 계속 사업을 하나 둘씩 홍철 책방을 만들고 이렇게 키우게 된 파일럿 프로젝트 같은 거였거든요. 직원 없이 혼자서 그냥 그곳에서 했어요.
근데 그 철든 책방도 그냥 노홍철이 여행을 가서 우연히 누가 전자책을 줘서 그거를 읽게 됐는데 그 낯선 그 여행지에서의 환경에서 뭔가 이 책이 갑자기 너무 잘 어우러지면서 이 환경과 이 책의 그 융화된 에너지와 기운이 팍 하고 자신을 너무 울렸대요, 마음을. 그래서 그때 딱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죠. 책을 읽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그냥 시작된 그 철든 책방 덕분에 그 수익금으로 아프리카의 학교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해볼 수 있는 말이에요.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 팟캐스트에서도 제가 말했지만 아무리 힘들었고 별로였던 여행일지라도 나중에 추후에 돌이켜보면 괜히 갔다고 생각된 여행은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또 진짜 또 다른 경험에 소비를 하게 되었고요. 어, 정말 어떤 경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 줄지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쓸모없는 경험, 쓸데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면서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홍철은 이 럭키 홍철이라는 그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굉장히 오래 가져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노홍철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운이 좋아요? 물어볼 정도로 운이 좋은 사나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노홍철의 이 운이라는 건 운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긍정적인 생각이 만들어낸 것들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오늘 제가 하나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전화위복은 구를전, 바뀌다를 뜻하는 구를전, 재앙화, 할위, 복 이렇게 한자로 된 사자성어인데 이거를 해석해보면 풀이해보면 재앙화였잖아요. 전화할 때 화가 재앙이 바뀌어서 굴러서 할위 되는 거죠. 뭐가? 복이, 좋은 일, 행복이. 재앙이 오히려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뜻의 사자성어인데요. 노홍철의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전화위복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노홍철이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어요. 여행지에서. 거의 오토바이를 빌리자마자 오토바이 사고가 나서 그 당시에 다 찢어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수술을 받아야 했고요. 바로 급하게 이렇게 다녔어야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서 뭐 눈이라던가 이런 쪽에 얼굴에 큰 꼬맨 상처는 잘 아물었는데 이제 코 쪽에 좀 티가 나더래요. 코 쪽에 좀 티가 나서 원래는 자기가 진짜 너무 얼굴이 커서 안경, 선글라스 이런 게 절대 안 어울리고 막 그런 걸 쓰면 놀림받고 막 이래서 선글라스를 안 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코에 있는 상처를 가리려고 하면서 선글라스를 좀 계속 끼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는 선글라스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오토바이에서 죽을 뻔한 사고가 나서 상처를 꿰매서 그 상처를 가리려고 쓰고 다녔던 선글라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선글라스 너무 멋있어 보인다. 어디 거예요? 그 선글라스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그 선글라스에 대한 관심이 주목을 받게 돼서 잘 어울린다는 말을 정말 의도치 않게 듣게 돼서 실제로 무신사라고 하는 또 대한민국의 큰 패션 그 유통업체이자 브랜드가 있거든요. 이 무신사랑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패션 쪽으로 이제 노홍철이 발을 넓혀서 협업을 계속하고 티셔츠도 나오고 뭐 향수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노홍철만의 어떤 패션 센스도 주목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왜 저런 걸 입고 다니지라고 하는 그 본인만의 패션 센스가 좀 독특한 그런 또라이 같다라는 말을 들었던 노홍철이에요. 그런데 그 사고 덕분에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사고 덕분에 어쨌든 또 이런 새로운 기회에 새로운 본인만의 또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이럴 때 전화위복이었다. 노홍철 본인도 전화위복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았던 거라고 생각했던 게 좋은 긍정적인 걸로 변할 때 우리는 전화위복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비슷한 뉘앙스로 세옹지마라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세옹지마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진 그 유래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이 자기가 키우던 말들이 다 도망가서 슬퍼하고 있었어요. 다들 어디 갔어 하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얼마 뒤에 그 말이 다른 더 좋은 말들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다가 좋은 말들이 더 생겼잖아 하고 기뻐했어요. 기뻐했는데 기뻐한 와중에 이제 이 노인의 아들이 그 말 중에 하나를 타고 말을 타고 이렇게 막 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슬퍼졌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전쟁이 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전쟁에 끌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또다시 다행이다 하고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예측할 수 없고 슬펐던 일이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오고 좋았던 일이 다시 슬픈 일이 됐지만 또 그 슬펐던 일이 또 다시 좋은 일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 인생의 좋고 나쁨은 어쨌든 당장 나쁘다고 해서 그게 항상 나쁜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에 담겨있는 스토리입니다. 맨날 떠든다고 혼나서 슬퍼. 공부 못한다고 또 놀기만 한다고 슬퍼. 그런데 나중에 떠든다고 너무 잘 떠든다고 섭외를 해서 돈을 받고 또 너무 잘 논다고 도와달라고 해서 또 돈을 받고 이게 어떤 좋고 나쁨은 내가 그거를 어떻게 잘 긍정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에 달린 게 아닐까요? 전화위복, 세옹지마 이렇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쓰기 같은 거 할 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사자성어 말고 약간 밈처럼 유행하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요. 그럭저럭도 럭이다, 나락도 락이다 들어보셨을까요? 그럭저럭은 한국에서 뭔가 그냥 쏘쏘 100점 만점 중에 한 70점 정도? 아주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엄청 망하지도 않은 그냥 평범한 상태에서 그럭저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그럭저럭도 럭으로 끝나잖아요. 럭은 뭐예요? 럭키할 때 럭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럭저럭인 상태도 좋은 상태다라고 하면서 그럭저럭도 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제가 자주 연락하지는 않지만 주기적으로 안부를 묻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종종 잘 지내지? 요즘 어때? 이런 식으로 DM을 보내는데 그 친구가 매번 제가 물어볼 때마다 항상 그럭저럭 지내 이렇게 그럭저럭 지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아니 왜 매번 그럭저럭이냐 이제 너도 좀 잘 지낸다 이런 소식 좋은 소식 들려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가 그래 그럭저럭도 럭이지 아무 별일 없고 무탈하게 하루하루를 평온하게 지내는 거야말로 정말 좋은 일이다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 친구에게 꼭 어떤 드라마틱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 없이 매일의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또 다행인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나락도 락이다 라는 거는 나락할 때 이 락의 즐거울 락이라고 하는 즐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락도 즐거울 수도 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나락은 한국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냐면 되게 대중적인 슬랭처럼 쓰여요. 모든 게 이제 한순간에 바닥으로 추락하는 상황을 나락이라고 하는데 보통 연예인들 논란이 생기면 걔 완전 나락 같지 않아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 이번에 토픽 시험을 봤어.
성적 어땠어? 했는데 그냥 완전 나락갔어. 이렇게 하면 그냥 성적이 그냥 너무 이렇게 안 좋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래도 그냥 나락도 락이고 오답도 답이고 그럭저럭도 럭이고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는 그런 표현들도 한국에선 있습니다. 여러분, 노홍철이 항상 자기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재밌는 걸 참 좋아하는 노홍철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우리 그냥 안녕하세요. 저는 몇 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습니다.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의 진짜 모습과 여러분이 원하는 걸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한번 자기소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오늘 여기까지 이 긴 시간 들어주신 낭만이가 있다면 한번 댓글로 그렇게 자기소개를 한번 남겨주세요. 저 먼저 해보자면 저는 낭만을 사랑하고 언제나 청춘 속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채코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 유튜브 채널 배너에도 이렇게 딱 3단어를 써놨는데 보셨으려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3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궁금해요. 진짜 만약에 남겨주시면 진짜 여기까지 들어주신 거니까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리고요. 그거를 내가 직접 이렇게 손으로 쓰고 입 밖으로 내뱉어 보면서 그게 정말 그 기운이 더 나에게 올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의 내가 생각하는 소중한 가치 이런 것들이 말하고 내뱉고 써볼수록 그리고 내 이름이랑 같이 쓰는 거잖아요. 자기소개처럼. 그러니까 그게 점점 더 익숙하게 내 모습과 어울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고마워요, 낭만이들. 빠이.